안녕들 하세요.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냥 딱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 그냥 고금리 시대예요. 예, 이제 제가 수십 번 강조해 드리는데 이제 저물가 시대가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저물가 이제 저금리 시대가 종말을 고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어졌고 달라졌고 투자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지점자까지 경험이 딱 이제 39년 차인데 항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뭐 테마주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그게 될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꼭 한 9분 능선에서 개인들은 진입이 됩니다. 어떤 테마주든 바닥에서 진입한 사람들은 꾼들이에요. 타짜들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수익을 내가 낼 수가 있냐? 아마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최근에 챗 GPT부터 시작해서 뭐 보통 장중에 7, 8%를 흔들어대요. 챗 GPT에 이제 1인자가 있었죠, 그죠? 솔트렉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자, 솔트룩스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자, 고점에서 지금 한 25%가 빠진 건데요. 고점에서 지금 마이너스 25%입니다.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될 거고, 자, 바닥에서 지금 거의 4배 정도 올랐다가 지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흔들어대면 여러분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장중에 이렇게 6%, 7%씩 흔들어대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삼성전자는 거의 뭐 하루에 움직여봤자 어떨 때는 1%, 0%, 0. 몇 %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 유혹에 왜 그러냐면 내 거는 안 가고 옆에 거를 가면은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받는지 제가 다 잘 압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는 같이 빠질 때가 아니에요. 자, 지수가 돌아서서 나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옆에 거는 올라가는데 내 거가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질 때에 스트레스 100배, 1000배는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간 거. 내가 팔았는데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가격대에 올라갔을 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 주식만 안 팔았어도 자, 요즘에 이제 핫한 종목이 있죠, 그죠? 자, 에코프로입니다. 내가 저 종목만 안 팔았어도 지금 내가 이렇게 잠이 안 오고 불안하지 않고 하면서 정말 아마 땅을 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요, 지난 2년간은, 자, 실제 뭐 지난 3년이죠, 그죠? 지난 3년간은 그냥 다 뛰어들었잖아요, 그죠? 지난 3년간은 다 뛰어들어서 매매를 하는, 그런 시장이었지만 지금부터는 프로들의 장입니다, 프로들.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이 아마추어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아마 지금 모르긴 해도 대부분은 또 이렇게 시장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도 올해 들어서도 손실난 분이 계실 겁니다. 계좌가. 올해 들어서도 계좌가 불어나지 않고 손실이 났다고 하면 진짜 죄송하지만
주식 투자 접으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예,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이런 시대에 그죠? 예, 고금리 우리의 고금리가 아닙니다. 예, 미국의 10년 금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넣어야 될 거는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주식시장에서 뭐예요? 예, 금리. 예, 지금까지는 이게 뭐예요? 저금리, 제로금리 시대 때, 예, 저금리 시대 때는 뭐,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예, 조금 뭐 차입금이 많고, 중소형 회사 말 그대로 버티고 있었어요. 예,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좀비 기업들이, 예, 뭐예요? 이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되는 겁니다. 예,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코로나 지난 3년간, 예, 겪었잖아요. 예, 지난 3년간 겪으면서 예를 들면 자 동네 예, 골목에 5개의 식당이 있었어요. 예, 5개의 식당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뭐예요? 이걸 돈을 빌려서 했던 사람들은 했던 가게는 망해버렸습니다. 예,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어요. 예, 지금은 이제 예, 또 고금리에다가 예, 원자재 고공에다가 예, 손님이 안 온 건 버틸 수 있었는데 원자재 값, 물가, 예, 원자재 값이죠, 그죠? 이런 거 고금리.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다가 지금 가세한 게 뭐냐? 가스값이에요. 예, 주방에서 가스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우리 일반 집은 난방비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그 젊은 세대들이 이제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을 많이 이제 오피스텔에서 많이 살지 않습니까? 이게 난방비 때문에 한마디로 월세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예, 월세가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견뎌요? 그러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서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왜? 고금리에서 이자를 내고 예, 비용을 내고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때그때마다 그냥 막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박살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 성공투자 후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2년 뒤에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가요.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겁니다. 일본은 이미 20년 전에 갔었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맞는 자 투자를 하셔야지 자꾸 옛날에 이런 것만 하면 진짜 계좌 깡통 나버린다니까요. 자 지수는 많이 빠질 것도 없고 많이 올라갈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올해 자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기준에 대한민국의 상장회사 자 영업이익을 추정을 하는 거를 12개월 퍼라고 합니다. 올해 거 미리 예상해가지고 12개월 퍼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그 저평가됐다고 하는 그 수치가 9배에서 10배 사이였어요. 이게 지금 S&P는 S&P는 지금 이게 지금 18배에 있습니다. 미국이니까. 미국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9배에서 10배, 올라가면 11배에 있었는데, 자, 주가는 조금 올라와 있지만,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부터 엄청나게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퍼가 13배까지 지금 돼 있어요. 물론 이제 PBR은 다른 나라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된 0.9배에 있습니다. 자산 가치는. 그런데 이 퍼가 지금
일본도 12배고 중국도 12배입니다. 예. 올라갈 수 있을까요? 세게? 못 올라간다니까요. 일부 이제 유동성이 들어와가지고, 예, 달러가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2600도 가고 2700도 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갈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그러면은 지수는 박스권이라고 하는 건데, 자,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예, 맞지 않습니다. 지수 예측을 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데 뭐하러 예측을 합니까? 이때, 예,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나서, 예, 자, 한 단계 올라왔죠? 그죠? 예, 그러다가 지금 6년에서 7년을 제자리에 있어요, 지수가. 그러면 저도 지금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는 이제 조금 안정이 됩니다. 예, 지수가 안정이 되면서, 자, 지금, 예, 자, 이렇게 지수가 딱 안정이 됩니다. 코스피고, 예, 코스닥이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지수가 급나가니까 말 그대로 1등 주건 2등 주건 다 내려왔습니다. 예, 물론 이제 반등할 때마다 먼저 돌아온 게 있는데, 아파트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요? 아파트? 지금은 아파트가 급나가는 시기잖아요. 그죠? 예, 금리가 올라갔고 긴축이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급나가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자, 강남이든 서울 강남이든, 예, 비강남이든 지방이든 다 같이 빠집니다. 빠지는 폭의 차이는 좀 있겠죠. 그런데 아파트가 여기서 이제, 예,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져서 돌아왔을 때는 어디부터 올라올까요? 여러분들 아파트는 잘 아시잖아요. 심리가 안정이 됐을 때 아파트 시장이, 야, 이제 어느 정도, 예, 바닥 형성하면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어디부터 거래가 이루어지겠냐는 거지. 당연히 강남이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더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2,500개 중에 거래소, 예, 1,000개, 코스닥 1,500개. 예, 여기서 이 고금리 이자 비용을 내고, 예, 주가라는 건 실적 아닙니까, 결국은? 예, 이런 고금리 시대에 이 이자 비용을 내고, 예, 고비용의 이자 비용을 내고, 자, 인건비도 올려줘야 되고, 이거 남아야 뭐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남아야. 예, 회사가 돈을 벌어야 예,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테마주만 따라다닙니다. 야, 이거 챗GPT 못 사서 어떻게 하지? 예? 잠이 안 오네? 내 거는 안 움직이네? 가볼까? 이미 가는 순간 구분응선이에요.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라. 고금리.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작년에 폭락을 했던 테슬라입니다. 고점에서 70% 빠졌지 않습니까? 70%?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트라우마가 다 있는 거예요. 예. 올라오면 내려가더라. 올라오면 내려가더라. 자, 즉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년 동안에, 자, 올라오면 내려가더라. 올라오면 내려가더라 하니까 뭐예요? 딱 길들여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고버스를 사는 겁니다. 개인들이 지금 새해 들어서 제일 많이 산 게 고버스예요. 인버스. 이렇게 학습 효과를 일으키는 게 타짜들입니다. 지금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저희 방의 주력 종목, 예, 자, 메가트렌드 클럽방에 여러분들이 주력 종목이라는 거는 대충 아실 겁니다. 지금 저희는 종목을, 예, 좁혀드렸고, 말 그대로 슬림화 시켜드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비주력 종목도 있어요. 예, 이것도
예, 서너 개 종목으로 있었던 거를 한 종목으로 좁혀드리는 겁니다, 지금. 왜? 이 한 종목이 이 조금 손실 났던 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쪽입니다. 파운드리. 이거를, 이 손실을 복구하고도 한참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대장주 중에 대장주. 예, 제가 2,500개 중에서, 정교 2,500명 중에서, 1등. 이런 주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제2의 삼성전자라고 얘기합니다. 지켜보시면 돼요. 이거를, 노후 대비용 종목이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까지 삼성전자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외에는 돈을 벌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주식시장 야전에 있었기 때문에, 영업에 있었기 때문에,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안 늦었다. 제발. 자, 어제 같은 날 우리가 신장 개업하는 날인데, 신장 개업하는 날인데, 자,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 님보님이라고 계좌 인증을 지금 할 수가 없는데, 하루에 7,257만 900원이 올라와요. 이게 과연 단기 매매하고, 막 치고받고 해서 올라올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자, 이분은, 한번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돈이 얼마예요? 저 5,100만 원인 줄 알았어요.